네, 신개념 주식쇼 브라이어티 주식쇼 2부 내일의 전략을 알려드릴 감독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거액자산가 양성소에서 과연 거액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거액자산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어떤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으로서 거액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해드리고요. 오늘의 제목은 강의 제목은 바로 심리 컨트롤의 대가가 되어라입니다. 심리 컨트롤의 대가가 되어라. 그래서 대다수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심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왜 심리 컨트롤의 대가가 되어라 이렇게 먼저 해드리냐면 주식 투자 성공, 특히 거액자산가 되기 위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 컨트롤의 대가가 되어랍니다. 그래서 자, 거액자산가 되기 위해서 큰 어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보시면 거액자산가라는 것은 항상 작은 돈으로 가지고 그냥 은행 이자만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투자 비법은 큰 돈, 작은 돈 가지고 몇천 가지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비법인데 그 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점은 첫 번째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법, 투자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를 잡아야 되고요. 심리 컨트롤이죠. 바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크죠. 수익률 관리입니다. 수익률 관리. 이 세 가지 기법과 심리와 리스크 관리, 수익률 관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만 거액자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실제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액자산가 투자 비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법과 심리와 수익률이 매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투자 기법이 좋고 그렇더라도 심리에서 무너지죠. 특히 오늘 같은 장 같은데 보면 상당히 지수도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지면서 상당히 불안한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더 빠지는 그런 상당히 심리적으로 악화된 불안 심리가 팽배하는 어떤 어느 정도 지수보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나의 계좌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고 큰 수익을 내서 결국은 잃는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버는 투자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보시면 장이 지수는 좀 별로 왔다 갔다 해서 50포인트 내에 있지만 실제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지 않죠.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크게 수익을 확대하려고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또다시 더 어려운 심리의 어떤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를 기법을 알더라도 심리에 바로 지면 심리 압박에 바로 스스로 무너지면 결국은 투자를 실패한다. 그것도 크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란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주식 인생이 있는데요. 인생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듯이 자, 특히 또한 주식도 저는 주식 인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주식의 어떤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 인생에 대한 목표.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아주 하늘나라 첫동네에 태어났는데요. 20대에서 대학 어디 가고 40대 뭘 하겠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저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어느 정도의 자신의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 하에서 철저히 전략을 세우는 거죠.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목표 하에서 주식을 계속 체계적으로 배워가야만 반드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단
월 몇 프로, 1년에 몇십 프로 벌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거액자산과 큰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시켜드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이 목표를 가져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을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과 투자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가 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잠깐 이제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제 대다수 투자자가 목표 없이 우왕좌왕 대다수 주식을 하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시작할 때 이렇습니다. 은행 이자가 요즘 3%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실제 세금 때문에 3% 내외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하면 거의 4%대 나오고 가죠. 그러면 역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은행에 갖다 놓아도 인플레를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다수. 이 작은 생각, 아주 소극적인 생각으로 은행 이자와 더 벌어보겠다고 해서 초기에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그래서 재미는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알면 알수록 이 은행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계속 한번 까먹게 되면 계속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 어느 체계적인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년, 2년 이렇게 10년을 가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황폐한 정신 이렇게 남아서 결국 실패한 투자자로 남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런 길을 가죠. 그래서 저는 작은 이렇게 은행 금리의 몇 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정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목표가 있듯이 주식 또 인생은 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금액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한번 보시면 자, 목표 금액은 저희는 이제 거액자산과 양성소이기 때문에 목표가 20억으로 정했고요. 이제 1억 기준 했을 때 작은 금액을 기준해서 20억을 정했고 목표 기간은 주로 대다수 1억 자금이 틀리죠. 시작할 때 1억까지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천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기간을 제가 설정할 때 주로 이제 투자 기간을 5년 그리고 한 10년 이렇게 정해드리는데요. 이건 1억 기준으로 20억을 벌 수 있는 것은 5년 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대다수 분들은 몇 프로 이런 수익률 때문에 연간 10% 20% 펀드 넣으면 잘하면 10% 20%죠.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서 한 100% 정도 내는 어떤 그런 기법과 잃지 않는 투자의 기법을 해서 늘 해서 이렇게 5년 정도 10년 정도 이 목표 금액을 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제 주식 투자로 1억이든지 3천 가지고 20억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목표 금액을 1억이나 아니면 3천 가지고 3억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순간에 금방 쉽게 돈을 벌었다가 또다시 손실나서 다시 원금을 손해를 보고 나면 그 원금이 또 다시 손실이 들어가면 또 원금 해고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벌었다가 손실 났다가 계속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작은 목표 2, 3억, 3억, 10억 이런 것도 목표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좀 크게 잡으시고 한 20억 이렇게 크게 잡고 나서 반드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 금방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딱 세운다면 몇 년 안에 큰 목표를 세우면 20억 거액자산가 되어 목표를 세웠으면 10년이 걸린다면 10년 동안 내가 10년의 목표, 5년의 목표, 자 3년의 목표, 1년의 목표 이렇게 나가겠죠. 세부적으로 가서 결국은 과연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제 사실 연간 100% 정도만 버시면 금방 거액자산가 되겠지만 사실상 벌었다가 손해났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는 실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내에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도 알려드리겠지만 돈을 잃지 않고 빠르게 올려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투자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 비법을 가지고 좀 배우시면 충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식도 인생입니다. 그죠?
인생을 성공하려면 그 사람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제가 한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승리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자질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목표의 명확성과 원하는 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는 불타는 열망이다. 이렇게 나폴레온 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에 대한 명확성, 바로 목표를 반드시 가졌으면 그에 대한 내가 왜 1억을 벌여야 되는지, 목표를 5억을 벌여 20억을 벌여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또한 열정, 불타는 열망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하고 자신의 금액과 반드시 벌어야 되는 어떤 금액과 그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하시면 충분히 자기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드렸던 건 어떤 심리 컨트롤이 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리 컨트롤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다수가 목표를 정했더라도 말 그대로 탁상공론처럼 아니 혼자 마음속으로만 정해놓고 그 어려우면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타는 열망이나 어떤 명확한 목표의 명확성이 있다면 반드시 좀 어려운 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자기 충분한 목표와 기간 내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 심리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대다수 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주식 투자를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보고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또 복권을 산다든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제 비합리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가장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합리적인 방법을 잘 배워 놓으시면 주식 어떤 인생 주식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주식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는 이런 주식 투자로서 인생 역전하겠다는 가능성을 믿고 반드시 시작하시면 된다. 그래서 인생 역전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어떤 집단의 룰이 있는데요. 룰이란 것은 하나의 집단에서 성공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가서나 아니면 직장 들어가서나 아니면 어떤 사회 직장에 속해서 보시면 항상 5% 룰이 있는데요. 그 5% 룰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 안에서 5%는 반드시 항상 앞서 나가고 항상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5% 룰 안에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 룰에 안 들었다면 항상 상위권 5%에 들지 않고 하위권이나 중간급에 속했다면 주식 투자로서 거기서 상승될 수 된다는 것은 스스로 공부해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서 불가능한데 반드시 다른 것은 못했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하나의 체계적인 어떤 공부와 초기 습관을 잘 들이면 나도 주식 투자에서 5% 안에 룰에 들어서 늘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걸 믿어야 되죠. 믿고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 믿는 방법이라는 자신을 세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일단 자신도 5% 안에 룰에 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반드시 믿어라. 그리고요.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비관주의를 가감히 버려라. 이 세 번째인데요. 대다수 투자자들은 상당히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 투자자들은 늘 90%가 대중 투자자들은 비관주의가 마음 상태를 투자 심리가 비관주의입니다. 마음 상태가 항상 비관주의죠. 뭐 어제 미국 장이 좀 빠졌으면 오늘 장이 너무 빠질 것 같아서 많이 빠졌으면 빠질 것 같아서 또한 고민하고 계속 투자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대다수 이제 가면 왜냐하면 주식을 시작할 때 옆에 분들 주변 분들은 대다수 주식 투자를 말립니다. 야, 주식 투자에서
대다수 잃었던 이야기, 깡독찼던 이야기 이런 얘기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TV에 나온 전문가들 그런 어떤 고통을 겪고 그다음에 그 극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옆에도 실패했고 주변에도 실패했고 또한 내가 주식하다 어느 정도 실패하니까 몇 번 실패하면 결국은 또 계속 될 것 같아서 노름처럼 또다시 다른 지인들 돈까지 해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 된다는 어떤 비관주의에 계속 빠지는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 극복해야만 그 다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관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VIP방에서 리딩을 할 때 어느 정도 비관주의 말을 쓰는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종목 다 빠지겠네. 뭐 아니면 조금 빠졌다고 너무 빠져서 불안해서 결국은 막 부정적인 말 그런 용어를 많이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거의 상당히 그런 말을 못 쓰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비관주의 이런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은 투자로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최근 같은 경우도 장이 안 좋으니까 몇 개 종목만 가고 몇 개 종목 나머지는 대다수가 빠지니까요. 불안하고 비관 분명히 펀더멘탈 좋고 향후에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된 종목인데 잠시 빠지더라도 견디고 나서 나의 목표가까지 가서 홀딩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으면 상태에서도 한 30%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대다수 우르륵 빠지면 불안해가지고 그때 참다 못 참아서 던지게 되죠. 그런 상태가 주로 대중투자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마음 상태를 가감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좀 배우셔서 하시면 비관주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관주의를 버리지 않고는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또 믿지도 않는 거죠. 반드시 나는 되겠다는 그런 자신을 믿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자기 가능성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을 실천을 해야만 여러분들은 그 자기가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나다 5% 안에 룰에 들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내가 비관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내가 거액자산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꿈을 실천하는 단계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실천을 하고 있고요. 성공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주식 인생을 성공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말로서 가능성을 말로서 표현하는 훈련하라. 가능성을 믿고 이런 것을 심리적 믿는 것을 표현해서 말로서 표현해서 그것을 합리화, 자신의 어떤 세뇌화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한번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VIP 방향을 이제 리딩을 하면서 대다수 주식 투자의 초보자입니다. 1년도 안 되신 초보자고 여러 가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 투자는 비관주의 사로잡지. 조금만 한 번만 한두 번 실패해버리면 주식 투자로 계속 안 될 거라는 어떤 마음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과정을 극복해내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멘토링 서비스를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말로서 표현 훈련 한 가지 예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다수 투자자들은 뭐 몇십 프로, 몇 프로 맨날 주식을 어떤 종목 사서 수익을 낼까만 생각합니다. 수익을 낼까만 생각하고 또한 이 종목 사서 손실 나면 손절하고 빨리 다른 거 사서 또한 이익을 내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뭘 투자를 의사결정하기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의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들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부하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짧게 한두 달 보면 모르게 성공하고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 주식 인생을 한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본다면 인생사가 한 80까지 산다면 80년을 살아야 되듯이 주식도 50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30부터 시작했다면 50년 이상을 주식해야 되는데 긴 주식 인생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을 믿도록 그런 이제 자신감 있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서 표현하는 훈련을 이제 저희는 하는 일례를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역경이 왔을 때는 항상 자신이 어떤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말로서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액자산가 된다. 이렇게 늘 이제 힘들 때 외치게 해서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자꾸 자식이 스스로를 속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액자산 되겠다는 확실한 어떤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 말로서 외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은 자기 어떤 의식화가 되게 됩니다. 무의식을 안에 있는 어떤 비관적인 무의식을 다 없애버리고 의식화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키워서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루도록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는 거액자산 된다 이렇게 계속 좀 외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면 좀 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말로서 이야기하면 자기 기로 들어가서 기가 다시 자기의 무의식을 일깨웁니다. 그 무의식을 일깨워서 결국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훈련을 좀 계속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대다수 투자자들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 작은 이익, 조금은 은행이자보다 더 벌려고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도 상관없다 그럽니다. 뭔 얘기냐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벌고 은행이자만 벌면 성공했다 그러죠. 제가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대다수가 연간 10% 20% 벌었으면 은행이자 몇 배 벌어서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실패했더라도 뭐 이거 주식 투자 실패했으니까 뭐 1억 가지고 뭐 거의 깡통 났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생각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면 또다시 한번 벌어 또 좋은 종목 누구한테 정보받아서 사게 되면 성공하면 되지. 또 벌면 되지. 늘 이제 실패와 반복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계속적으로 10년간 주식 해봤자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그래서 자 3천 가지 하든 5천 가지 하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이 돈이 이러면 나는 마지막 돈이다. 한번 돈을 자꾸 늘 생각을 하지 마시고 3천 가지 시작했으면 그게 여유자금을 해야 돼요. 여유자금으로 시작했으면 그 여유자금을 반드시 지켜놔야 됩니다. 새로운 돈을 3천 가지고 2천 되면 1,000만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살려서 어쨌든 이게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돈이다. 투자금이다.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말 그대로 나는 이 돈이 마지막 내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돈이고 돈이 많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거 아니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배수진 치러야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려면 아마 이번에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쟁에서 지면 내 목숨은 날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투자금을 여유자금이면 그 여유자금을 반드시 잃지 않고 지키는 어떤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자세를 해서 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대다수 투자를 하실 때 어려우면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든지 뭐 이거 아니면 뭐에 다른 거 주식 인생 뭐 사업 인생이 그렇지 않죠. 한 가지 시작하면 끝까지 자신의 길을 포기한 거 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심리 컨트롤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다 해드리기는 시간상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또한 이제 앞에서 막 말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가능성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념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표와 가능성을 이제 신념화하고 그 신념화하면서 대중투자 심리에서 비관주의를 벗어나서 결국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는 20억을 만약에 5년 동안 1억 기준으로 한다면 5년 동안 연 100% 벌어서 한 20억이 될 수 있죠. 그죠? 나는 20억 2017년까지 번다. 어떤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붙여놓고 매일 외치십시오. 외치고 또한 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거액자산가 투자 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외치라 그랬죠. 나는 거액자산가 된다. 이렇게 매일 한번 외쳐보세요. 부끄럽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국은 비관주의에 사로잡히면 실패하듯이 항상
누가 보든 상관없이 항상 나는 계획 짜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가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자기 신념학에서는 자기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가능하다. 이렇게 나는 가능하다. 이런 것을 계속 외치면 어느 순간 말로서 자꾸 외치면 그게 바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신감이 불어넣습니다. 자신감 불어넣고 그거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장점 예를 들어서 많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컨트롤의 어떤 기법 중에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은데요. 이따가 강의식, 무료 공개 강의식이나 좀 더 깊숙이 해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 공략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좀 끝내고 잠시 후에 또한 이제 내일의 홈런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을 전략과 홈런주로 공개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6개 종목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단기 안타주 정도의 3종목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어렵죠. 오늘 뭐 삼성전자 아침부터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고요.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국의 어떤 CPI 지수도 3.6%로 좀 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중국의 어떤 모멘텀 없는 상태에서 경기까지 어떤 부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안 좋은 것은 많이 빠진 종목이 더 빠지는,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폭락하는 수준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없이 계속 좀 빠진, 거래에 있으면서 폭락을 개미 어떤 이제 극단적인 매물이 나온다면 빠른 시간에 이런 하락장이 끝나겠지만 거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빠지니까 더 많은 투자자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추천해둔 종목을 리뷰해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종목입니다. 리뷰 종목 보시면 자, 지난주에 제가 기아차랑 두산엔지니어랑 동부하이텍, 동부라이텍, SDX 조선해양, 삼성전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해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6종목 해드렸는데요. 기아차 빼고 4.3% 수익률 빼고 나머지 대다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중장기 종목입니다. 중장기 종목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보고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일주일 만에 물론 플러스 다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4월 9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만 특별하게 지금 현재 문제 없는 종목들이고 향후에 상당히 턴어라운드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시장이 좀 매기가 조금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기가 확산된 2, 4분기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골라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기대되는 턴어라운드 종목이고 지금 실적도 좋고 현재 시장이 어떤 주도하는 어떤 자동차주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은 계속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쉬는 시간에 같이 기아차 현대차가 상당히 그 맵을 메꿔줄 거라 지수에 대한 안정성을 줄 것이고 나머지 두산 엔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선주라 이런 것들은 2, 4분기에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보시면 크게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제는 IT 대용주나 IT 부품주는 어느 정도 시세가 마무리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들을 이렇게 보셔야만 2, 4분기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중국 관련 모멘텀에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아차도 보유한 관점이고 단기 목표가 85,000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정도 보고 연말가 10만 5천 원 정도 충분히 보고 기아차는 보유하시고요. 두산엔진은 바닥권에서 계속 이틀 동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요. 기관이 지난주에도 계속 삭고했기 때문에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기 목표가 17,500원, 단기적으로는 14,000원 내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유하는 관점이고요. 자, 동부하이텍은 장기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요. 동부라이텍은 소형주지만
이제 LED 쪽에 램프가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시세가 기대되는 실적 우려, 실적 개선, 특히 흑자 전환에서 이제 흑속의 진주가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들은 거래가 없는 것은 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조선은 그동안 많이 빠졌고 조선주도 다 많이 빠진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삼성증권은 사실 증권주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계속 빠졌는데 단기 오늘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모멘텀 없지만 저는 5월 말까지는 증권주가 좀 5월 하순경에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증권주가 좀 시세 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서 보유한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기 안타주 함선 단기 종목입니다. 한 달 정도 내에 뭐 일주일이든 한 달 안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동국제강, SK이노베이션, 동양증권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단기 안타주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지 않습니다. 10%, 5%에서 10% 내외 짧게 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고 동국제강은 오늘 현재가 2만 원면 너무 많이 빠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16만 원, 동양증권 4,000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가장 먼저 본 거거든요. 단기 안타주는 가격이다. 짧게 배트를 잡고 쳐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10% 내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다 동국제강은 지금 25,500원인데 23,500원 목표가고 손절가는 지난번에 최저가 작년 12월 달 최저가가 19,6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깰 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17만 4천, 16만 내 이하에서 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멘텀 하면 금방 17만 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5만 5천 손절가입니다. 그리고 동양증권은 4,010원 더 추가로 빠지면 사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한 종목씩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사실상 조선의 조선사에 있던 후판을 공급하는데 그 후판 가격이 1, 4분기도 한 9만 원 정도 ASP가 하락한 상태에서 2분기에도 한 1만 원 정도 더 추가 하락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지난 4분기에 실적이 가장 안 좋았고 1분기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조금 적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2분기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모멘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PBR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를 봤을 때 0.6배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장이 별로 안 좋더라도 원화는 그렇게 등락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2분기 이번 분기 이후부터는 원화도 강세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를 해서 후판 가격의 어떤 조선의 후판의 어떤 영업 마진을 어느 정도 메꿔주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는 보통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자 3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500억대로 이상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적자가 역시 조선 후판 쪽에 역마진이 발생해서 나오더라도 또한 이제 3분기부터 한 500억 정도 나온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는 사서 들어가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또한 이제 동국제강은 조선 후판 공급망에 봉형강이 있죠. 봉형강은 실제 건설업이 나 있죠. 전방산업이 건축 쪽이죠. 그래서 봉형강 쪽이 2분기부터 성숙입니다. 성숙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이 봉형강 쪽 마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이고 지금 철강성이라든지 이런 원재료 쪽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봉형강 쪽의 어떤 마진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봉형강 쪽의 사업부가 좀 더 후판의 어떤 나쁜 점을 많이 상쇄시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 보면 2분기부터는 반드시 좀 사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하락 밴드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9,000원대입니다. 19,000원대고요. 여기도 19,600원 저가죠. 작년도 2012년 12월 19일 날, 그 다음 지금 현재 25,5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3중 바닥을 형성하는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격적인 리스크가 없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매수하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권 가면 사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또한 어떨 때는 갈 때는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하고 같이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가 지금 거래가 여기서 24,000대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중기적으로 몇 개월 들고 가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2만 원 초반에 사셔서 2만 2, 3천에 가서 논다면 좀 몇 개월 갖고 가도 충분히 크게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보시면 기관들은 빨간색은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매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매물이 더 이상 팔고 있지 않은데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습니다. 마이너스로 계속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관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나올 구간은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요. 개인만 사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아직까지 수급은 갖춰지지 않지만 이제는 외국인도 매물이 정체되고 이제 더 이상 팔 거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모멘텀만 중국 모멘텀만 좀 살아준다면 경기의 모멘텀하고 그러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 보시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이렇게 보시면 23,300원 정도의 매수로 단기 마이너스가입니다. 이 매수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사놓고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계속 좀 들고 가는 게 23,300원이고요. 단기적 목표가 23,500원. 중기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중국 모멘텀이 크게 살아난다면 29,000까지 중기적으로 6개월 정도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 3분기까지 보신다면 29,000까지 볼 수 있고 이거는 단기적인 이번 달에 23,5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손절가는 19,000원. 전 저점이 19,600원을 하이하게 되면 종가 기준 하이할 것 같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 사실 지금 하락주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만 지금부터 미리 사놓는 관심을 갖고 선침해낼 그런 어떤 종목이다 보시고요. 보시면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자, 이 재고자산 평가이익과 정제마진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 12월 말에 얼마였냐면 두바이유가 105달러였습니다. 105달러였는데 3월 말에 120달러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정제마진, 재고자산 평가이익이라는 것은 그때 사놨던 유가 쌀 때 산 것을 비쌀 때 지금 팔아먹은 거죠. 지금 1분기에 120달러 왔으니. 그러니까 이 평가이익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정제마진 휘발유값이 상당히 고공행진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석유 휘발유 가격이라는 판매 가격이 실제 크게 증가했고요. 그다음 그래서 정제마진 개선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갑자기 급등을 유가했기 때문에 정제마진이 좀 안 된 상태고요. 이제는 정제마진이 좋으려면 유가가 조금 더 하향 안정화해야만 바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정제마진 개선과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이제 발표하죠.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상당히 8천억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한 130% 이상이 영업이익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된 상태에서 이제는 2분기부터 계속 좋아야 되는데 연간 2012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PER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7배 정도 예상이 되고 PBR 1.0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최고의 어떤 퍼스트 벤더 쪽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 중에 한 보면 9배 정도의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모멘텀만 이제 좀 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ROE는 13%씩 아주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인도나 중국이나 울산 중국 스페인 쪽에 시설 증설 설비 확대 시설 증설을 계획했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성도 향후에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메리트, 밸류에이션상 메리트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 분석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을 잘 추천하지 않는데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13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19만 5천 원까지 쉽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또 16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왔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수급 동향을 보면 파란색 기간인데 기간은 바닥권이고요. 외국인 조금씩 계속 샀습니다.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만 사면 좋은데 그래서 기간 동향을 잘 보시고 기간 동향을 매수로 들어가면 충분히 사시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옵니다.
지금 16만인데요. 15만 8천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17만 4천은 이제 큰 수익은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가서 안착이 된다면 다시 위까지 목표가 상향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5만 5천은 충분히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단기적으로 내일 정도나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좀 사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은 정권주 동양증권인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낮은 가격인데 사실상 작년 12월 달에 종금 라이센스를 반납했죠. 그리고 동양증권이 그동안 계속 만 원대에서 이렇게 빠져서 정권주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 많이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PF 관련된 대출이죠. 그게 지금 이제 PF 대출 그 부실 그런 요인들이 이제는 종금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할인 요소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PF 대출 관련된 잔액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를 충당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떤 할인 요소는 없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또한 지금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 동양생명 지분 매각이 이제 거의 완료된 단계죠. 그래서 그러면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증권은 영업 지점이 상당히 1위로 많죠. 지점 개수가. 그래서 리테일 영업을 할 수 있는 강점. 최근에 1월부터 시작해서 ELS나 2월, 3월 달 ELS 판매가 아주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4천억 막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리테일의 강점이 바로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 4분기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5월 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좀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천대에서 6천대가 쉽게 금방 넘어갔죠. 금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제 추가로 더 빠지면 자 사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4,000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7,000원 근처가 급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정권주 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여러 가지 세금 부과라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빠질 때는 이제 밑에서 이제 보시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4,500원 정도 오면 하락이 정제될 거 보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매수 시점을 보시고요. 수급을 보기에는 수급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사놨고 계속 좀 사고 있고 기관이 좀 팔고 있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수가는 오늘 4,750원인데요. 자, 4,500원까지 빠질 때 기다리십시오. 4,400원, 500원까지 빠질 때 기다려서 사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5,000원 초반이고요. 5월 말까지 정도 본다면 저는 이 가격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2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이제부터 관심을 보시고 왜냐하면 실적을 줬기 때문에 실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500원 내외에서 사게 되면 손절가는 4,200원 정도 되셔야 되고 지난번 최저가인 3,900원대 4,000원 깨고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요. 앞으로도 이 리테일 부분의 강점이 부각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세 종목 정도는 가격 메리트가 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많은 가격 메리트는 좀 2, 4분기를 미리 보고 단기 매매도 하다가 단기 매매가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게 되면 올해 몇 개월 계속 들고 가서 좀 크게 수익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단기 안타주를 했지만 안타하면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고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전체 단기 안타주 삼선이죠. 안타주는 초기에 작은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계속 좀 득점해서 홈런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사서 이기 나면 계속 들고 가세요. 그러면 큰 수익이 난다. 동국제약도 마찬가지라 이 단기 목표가는 이거지만 중장기로 목표가는 29,000원이기 때문에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시라고 낮은 가격에서 추천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이제는 주로 16만 원 이하에서 사게 되면 주로 이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충분히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 있다. 이제는 화학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시장의 좀 질이 바뀌고 있죠. 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한쪽의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다면 그동안 못 갔던 괜찮은 이렇게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SK이노베이션은 이런 것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나온 점 미리 잘 단기 공략적으로 잘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사게 되면 수익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나면 바로 안타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큰 수익을 바라보는 건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 들고 가시면 되고, 동양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양증권 탄력성이 좋습니다. 아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반드시 좀 보시면, 이번에는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아마 이 종목들이 수익이 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와 중장기 종목, 지난주에 해드렸던 중장기 종목들은 기아차 빼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이지만 중장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향후에 좋아진다면 중장기 종목은 지금 현재 평가손 나더라도 들고 가도 된다. 그런데 단기적인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런 세 종목은 크게 모멘텀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 수익이 나면 들고 가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 종목도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대다수가 소형주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 별로 없죠. 그만큼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사서 손절하지 않아도 될 그런 종목들을 사고 좀 기다리면 한두 달 이렇게 기다려도 석 달 이렇게 기다려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는 그런 매매는 저는 지향하고 있고요. 늘 요즘 같은 장에서 사서 손절 라인이 있는데 손절 뭐 3%, 5% 잡으면 매일매일 일주일마다 손절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듯이 지금은 다른 종목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봤자 똑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다른 갈아타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장은 갈아탄 게 아니라 괜찮은 종목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냥 들고 가셔야만, 오히려 들고 가다가 다음 달에 제가 강세장 올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5월 달엔 강세장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련 모멘텀하고 여러 가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들고 가셔서 충분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고 우려하고 이렇게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가시면 결국은 바로 얻는 건 내 계좌 손실이 계속 납니다. 잘못하면 계속 돈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불안 심리에, 대중 투자 심리, 절대적인 어떤 불안 심리에 빠지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왕 이런 것은 손절 안 해도 된다 생각이 들었으면 저평가되고 우량한 종목들은 또 기회가 옵니다. 사놓고 기다리시면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을 위한 전략과 투자 비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홈런주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은 단기 안타주 3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좀 빠르게 좀 끝냈는데요. 좀 이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건 아까 투자 비법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짧게 했는데요. 그래서 또한 공략주 지난주에 한 거랑 리뷰 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방송에 좀 해드릴 생각. 그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그 온라인 잠시 후에 한 20분 뒤에 richmap.co.kr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하셔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고요. 궁금한 어떤 투자 비법과 구체적인 거 알려드리는 시간을 1시간 반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어사 최배운 전문가의 거액자산가 영성세에서 거액자산가 투자 비법에 대해서 그리고 홈런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